미리 예고했던 대로 이제 첫 산화환원 반응 수업에서의 이제 여러 답들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산화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울 때 두 번째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산화수를 구조를 통해서 구해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1에서 2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랑 산화수의 정의에 대해서 적어 놨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쓰이는 전기 음성도들 값과 그리고 산화수의 정의를 조금 끊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 내에서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를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물질 내에서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다 들고 간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 이 얘기는 뭐냐? 결합전 전자 빼기 현재 상황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합전 전자가 뭐겠어요? 체외곽 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를 빼면 그것이 산화수가 된다. 그래서 예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레벨 1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잘 보이는 것 같군요. 제가 지금 급하게 잠시 다른 지역을 오게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찍게 된 점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라서 확대를 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잘 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염소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찍어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둘 다 서로 같은 물질이니까 전기 음성도가 똑같아서 반반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염소는 17쪽이니까 전자수가 7개였으니까 7 빼기 7은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플로린을 구해보게 되면 원자였을 때는 7개인데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8개죠. 그래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OH-를 보게 되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강하죠.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더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산소는 원래 6개였는데
지금 8개를 들고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수소는 원래 1개였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물도 구하게 되면 전자를 산소가 모두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원래 체각이 6개였는데 현재는 8개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고, 수소의 경우에는 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다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산소가 다 전자를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산소는 원래는 6개인데 8개니까 마이너스 2. 얘도 같죠. 그래서 탄소를 구해보면 원래 4개였는데 다 뺏겼으니까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전자들을 탄소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탄소는 원래는 체각 전자가 4개였는데 지금은 8개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수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다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소도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구해보시면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OF2 같은 경우는 원래 산소는 거의 전자를 뺏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뺏기죠. 왜냐면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산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플로린이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플로린은 원래는 7개였는데 현재는 8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플로린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같은 상황이니까. 산소는 원래는 체각 전자가 6개인데 지금은 4개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 CFH3 얘 같은 경우는 그리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메테인 그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은 2개씩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플로린과 탄소를 비교를 하게 되면, 플로린은 4고 탄소는 2.5니까 이 전자는 플로린이 다 가져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다 전자를 들고 갈 겁니다. 그러면 플로린의 경우는 원래는 7개였지만 8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탄소의 경우는 원래는 4개였는데 지금은 6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수소는 원래 하나였는데 다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레벨 1 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레벨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를 보게 되면 같은 산소니까 얘는 반씩 갖고 가겠죠. 그리고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산소가 전자를 다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산소는 둘이 같은 상황이니까 묶어서 할게요. 원래는 6개였지만 지금은 전자를 7개 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수소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것도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C2H5OH 해보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에탄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여러분이랑 많이 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볼 때의 키포인트는 간혹 이제 다른 친구들 풀어본 거를 보게 되면 이 탄소랑 이 탄소를 똑같은 산화수로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탄소의 경우는 전자를 다 가지고 오고 반 나누는 이런 경우고, 이 탄소의 경우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고 이 4개의 전자만을 가지고 오니까 절대로 이 두 탄소의 산화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전자는 산소가 들고 가겠죠. 수소 먼저 하겠습니다. 수소는 원래 하나 있었는데 다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산소는 6개였는데 지금은 8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탄소는 보게 되면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4개인데 7개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 탄소의 경우는 보게 되면 원래는 4개였지만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탄소랑 이 탄소랑 같은 산화수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반반 가르고 산소가 다 들고 가고, 이건 수소한테서 다 뺏어오겠죠. 이 수소들은 전자를 다 뺏긴 상황이니까 같은 상황이라서 묶어서 풀어주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다 뺏겨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 산소는 이거 제가 비공유를 안 찍어놨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는 체각이 6개인데 지금 전자는 8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탄소는 이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탄소의 경우는 지금 전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인데 하나를 빼면 플러스 4이 될 거고, 이 탄소는 구해보면 원래 4개였는데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로리는 계속 마이너스 1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수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이 나오던가 하는 것들이요. 과학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산화수 규칙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제 산화수 규칙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로 따로 사진을 올려놨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각 반톡에 다 사진이 공유가 됐을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규칙과 우선순위 규칙이 있는데요. 기본 규칙의 경우는
모든 물질들이, 그러니까 내 존재하는 원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규칙입니다.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규칙인 거고, 우선순위 규칙은 이 우선순위대로 이제 산화수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기본 규칙의 경우는 호돈소 물질의 구성 원자는 0이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레벨 1에서 Cl2를 봤을 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원자 이온의 전하량은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이건 F-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전자 이온 산화수의 총합은 이온의 전하량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에 OH-를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H-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산소하고 수소가 있죠. 그리고 얘는 -2라는 산화수를 우리가 구했고, 얘도 +1이라는 산화수를 구했는데, 얘네 둘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1이 나오죠. 이거는 여기에 이 OH-의 전하량과 동일합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4번도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 그러니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이것도 이제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CFH3 같은 경우는 C랑 F랑 H3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해보면 F는 -1이었고 C는 -2였죠. 그리고 +1인 수소가 3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3번과 4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이 0이라는 말 자체가 이 화물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0이다, 0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략 기본 규칙은 이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규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값이 나오는 원소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레벨 2에서 봤던 과산화수소라던가 아니면 이런 OF2 같이 얘는 항상 -2였던 것 같은데 값이 다르게 나오네, 같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나온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이 두 가지의 산화수가 각각 +1과 +2라는 것인데요. 왜 수소를 여기서 빼게 되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NaH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산화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1 그리고 H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3 그리고 플로린은 -1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수소는 +1 그리고 네 번째로 산소는 -2입니다. 수소가 산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보여준 예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과산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구했었는데, 수소의 경우는 +1이 나왔었고 산소는 -1이 나왔죠. 즉 산소가 -2가 안 나왔다. 이걸 통해서 산소가 우선순위가 D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할로젠은 마이너스 1인데요. 위에서 이제 플루오린만 딱 콕 집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것에 대한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IF2 마이너스입니다. 이 물질의 이 다원자입니다. 다원자 이온의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부조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할로젠은 더 밑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혹시 할로젠의 전기음성도를 알고 계신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전기음성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플루오린은 4.0이기 때문에 명백한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전자를 빼앗는 위치에 처하지만, 할로젠의 경우는 2주기의 원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전기음성도의 크기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좋을 것 같다는 거지 막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활동 3번을 보시게 되면, 큰 3번이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산화수 적용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레벨 1과 레벨 2에 대해서 이렇게 화학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들을 산화수 규칙을 통해서 다 구해 볼 건데요.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2 같은 경우는 산화수 규칙 1번에 의해서 호든소 물질의 구성 원자는 0이다 로 구할 수가 있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산화수 규칙 2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구해보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 규칙을 봅니다. 우선순위 규칙을 봐서 뭐가 제일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소가 더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일단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하나가 남았죠. 이때는 규칙 3번 또는 4번을 이용합니다. 얘는 다원자 이온이니까 3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산소를 X라고 생각을 하면 1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 OH 마이너스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얘도 우선순위가 H가 우선이니까 플러스 1을 배정을 해두고, 화합물이니까 4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X는 0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다 해볼게요. 우선순위가 산소에 있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X는 0이다. 그럼 X는 플러스 4다. 그러면 탄소는 플러스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수소에 있으니까 플러스 1 배정을 해주고,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X는 0.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 얘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게 플루오린이니까 마이너스 1 배정을 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X는 0. 4번 규칙 사용한 거죠.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 개의 원소가 참여하죠. 여기까지는 2개였는데,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수소죠. 그래서 플러스 1 배정을 해두고 C의 산화수를 X로 잡아서 기본 규칙 4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X는 0.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X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레벨 1이 끝났고요. 되게 간편하죠. 구조를 통해서 구할 때보다 훨씬 간편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방정식으로 풀고는 있는데 이런 계산은 간단한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암산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이 파트가 더 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산화하는 반응식도 다루면서 각각의 산화수를 모두 다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화합물도 많고 뭐 이온도 많고 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구하지 않고 산화수 규칙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레벨 2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우선순위가 수소에 있으니까 플러스 1 배정을 해주고 1 곱하기 더하기 2x는 0이죠. 4번 쓰면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구조, 이런 특징들을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용기라는 것을 배우면서 알게 될 건데 유기화쯤에 나올 거예요.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것을 따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빼놓은 거라서 산화수 규칙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하겠습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수소가 플러스 1로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 2로 두 번째 우선순위. 그래서 C를 탄소의 산화수를 X로 잡아주게 되면 X 더하기 1 곱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나군요. 그럼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 구해보게 되면 x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이 값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 두 값이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산화수 규칙을 통해서 산화수를 구한 것은 평균값이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한 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를 바로 곱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나눠서 x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산화수 규칙에서는 같은 원소면 같은 산화수를 가질 거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2라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평균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수소가 플러스 1로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 해서 1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x는 0 하면 x는 0이 나오죠. 여기서 선생님 산화수가 0이 나와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0이 나와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전에 할 때는 이렇게 0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호돈수 구성물질 0. 이런 식으로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제로 정말 탄소들이 산화수가 0인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나누기 하면 0이겠죠. 그래서 0이 나온 겁니다. 평균값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강의 풀이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